자, 올해 정부부 채 업무 계획 들어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교육부와 중기부를 준비했는데 먼저 교육부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기관 간의 정보를 연계하고 또 활용에 나섭니다. 또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의 수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역량도 높일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성욱 앵커. 교육부 업무 계획 두 번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맞춤형 교육 해법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오석환 교육부 차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알아볼 것이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동안에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이뤄지던 지원 체계를 통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는요, 여러 기관이 각기 운영 중인 학생 지원 사업들을 서로 연계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들이 협력해서 학생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체계로 개편하는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초학력 부진이라든지 경제적, 정서적 문제 등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이러한 어려움들을 단기간 내에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화에서는 이러한 학력 부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정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그리고 분절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와 교육청과 지자체 등의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이 겪는 어려움들을 빨리 찾아내고 학생의 상황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이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입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요. 내년 3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간까지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하위 법령도 이제 제정을 하고 또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들도 개발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선생님들의 연수 등도 실시를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통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서 학생별 맞춤형을 지원하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이 지원 정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칭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도학교하고 시범교육청도 확대 지정해서 현장에 맞는 방식의 그런 현장 적합성이 높은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해서 확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그 조금은 특별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각각의 맞춤형 방안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주 배경 학생입니다. 일단은 뭐 부모의 국적이라든가 본인의 국적이 이제 타국이어서 성장기에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내 입국 후에 뭐 언어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맞춤형 방안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주민 250만 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국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주 배경 학생을 보더라도 10년 사이에 약 3배가 증가해서 지금 거의 1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의 이제 그 배경을 보더라도 중국, 베트남 등의 종전에는 이제 동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의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 역량 그다음에 체류 자격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우리 이주 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어려움이 겪는 것이 한국어지 않습니까?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중도 입국, 그러니까 부모님과 중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에 더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집중 지원하는 게 1차적인 우리의 노력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종전에는 어린 학생들인 초등 중심으로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나아가서는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때 중고 대상으로 확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로 진학, 취업 지원을 강화해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학생의 강점이나 특성을 살리는 우수한 교육 모델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도 해 나가고요. 궁극적으로는 국회와 협력해가지고 이주 배경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특별법 제정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통계는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 네.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요. 예. 해서 예. 특수교육 여건 개선도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21년에 9만 8천 명이었는데 24년 기준으로 12만 명으로 늘어서 최근 3년간의 연평균 5% 이상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요소는 하나는 환경적 요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변하셔가지고 특수교육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과밀 특수학급 등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 여건 개선이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선생님들을 늘리고 또 특수학급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역시 행안부하고 또 기재부 등의 관계부처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이제 정원에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 한시적으로 우리 기간제 교원 선생님들을 배치해 들어가지고 특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4년 현재 194개 교의 특수학교가 있는데요. 27년까지 15개 학교를 더 신설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이 신설하는 그런 것이요. 우리 시도교육청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특수학교도 신설하고 특수학급도 1,500학급 이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밀 학급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결국 이제 시도교육청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특수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해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요. 지역별로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를 해가지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회가 고도화하면서 마음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도 예외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 학생 시기의 마음 건강은 특히 이제 성인 시기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역량이라고 할 때 지적 역량, 정서적 역량, 사회적 역량, 도덕적 역량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걸 종합할 때 건강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때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 핵심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저희가 마련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학생 마음 건강 문제가 모든 단계에서 특히 이제 그 예방 발견부터 치유와 회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금년에는 관련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보편적 마음건강 예방교육인 사회정서교육을 학교에 도입하게 되고요. 학생 상담 지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위 프로젝트의 기능도 확대하고 개편하고 또 아울러서 전문상담 선생님들의 역량 기반의 연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36개의 긴급지원팀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전문가들이 투입되셔가지고 지원해드리는 그런 체계입니다. 금년에 이것도 47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이제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마음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국회와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앞서 마음 건강 관련 이야기 해주시면서 사회정서 교육 네. 도입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네.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예, 그러니까 사회정서 교육은 저희가 이제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와줌으로써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마음 건강의 정진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금년부터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중점 운영 학년을 선정하도록 하고요.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통해서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이제 역시 선생님들이 중요하시니까요. 선도교사를 양성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 연수해드리고요. 또 현장 지원단 을 운영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발생 후에 해결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마음 건강 정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 돌봄 역량을 키우고 책임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교육 현장에 학생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주체 바로 이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서희초 교사 사망 네. 사건 같은 일 막기 위해서 이 교사들 수업 여건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방안도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23년 7월에 안타까운 서희초 교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교육부와 국회와 교육계와 우리 모두가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요. 이제는 이것을 이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었던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는 우리 교원지휘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교권 5법이 마련되었고요. 행정 그 체계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신고 시에 우리 교육감님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억울한 그러한 아동학대 그 사건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학교에서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신설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금년부터는 학교의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의 민원 응대 여건 조성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연수와 교육 자료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학교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걸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그 제도적 기반도 저희가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교원을 괴롭히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 바로 악성 민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네. 학교 민원 처리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 8월달에 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이제 학교 민원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를 제작 배포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작년 12월 달에 우리 초중등 교육법에 학교 민원 처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행이 이제 6월에 실행되게 있는데 그러니까 곧 실행되기 이전까지 우리 학교 민원 처리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민원 처리 그 계획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학교 민원 처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 그리고 학교 민원 처리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렇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그 지원 체계가 마련돼 갖고 효과가 없던 일들을 이제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에 그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유형 사실 뭐 전화로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응대하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는데 네. 이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요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민원 접수하거나 아니면 사전 예약하거나 출결 처리와 같은 이러한 체계적인 그러한 학교 민원 대응이 가능한 온라인 민원 소통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구축되는 온라인 민원 소통 시스템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담하고 민원 신청하는 절차, 그리고 학교 방문이나 사전 예약하는 기능을 포함해가지고 25년도 하반기에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와의 상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럼 기관 차원에서의 민원 대응 체계가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정되지 않은 방문이나 상담 요청으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겪으셨던 어려움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교사분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육 활동일 텐데요. 네. 이거 외에 이제 자잘한 행정 업무들이 네. 상당히 여러모로 또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경감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들, 후속 조치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서 이제 현장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업무 간소화를 해가지고 교내 업무도 경감을 해드리고요. 학교 업무의 행정기관 이관이나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실행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체감도가 높은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교육청 간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요.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주요 교육 정책,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교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 점검 평가표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함께학교 플랫폼입니다. 우리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행정 업무 경감을 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제안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이 교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좀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서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로 바꾼다고 네. 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운영 과정에서 서술형 평가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이 평가 다른 평가인 뭐 교원 평가와 그다음에 영양평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한 이름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 전문가로서의 현재의 상황을 존중해 드리고 또 교원의 전문적 역량이 개발되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 개선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동료 교원 선생님들을 통한 진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의 인식, 또 자기 진단 등 다양한 진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나아가서는 AI 기반의 맞춤형 연수도 추천해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추천된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연수도 진행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학습 연구연재와 같은 이러한 역량 개발을 위한 그런 전문적 지원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교육 공동체와 함께 국가 수준의 전문성 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표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학생에 대한 교육이 비단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교육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네. 이런 걸 돕기 위해서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신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지역사회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힘을 합쳐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학교와 협력해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녀 발달 단계별로 학부모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가이드북 7종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그 요구를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 발달 단계별로 학부모에게 필요한 역량을 찾아내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학교 교육 협력 방법 또 안전한 디지털 활용 지도 방법,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내 등을 안내 등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이잖아. 이런 필수적인 내용들을 담은 가이드북을 개발을 해갖고 2월 중에 저희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가이드북은 온라인 콘텐츠와 연계 개발해가지고 17개 지역의 학부모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우리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을 해가지고 학교나 또는 기관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와 학교와의 행복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부 업무계획 2번째 시간으로 맞춤형 교육 강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부 업무보고 3번째 시간으로 지역격차 해소와 청년 성장 지원 방안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